다음에 교재는 351페이지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35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6%에서 우리나라는 45%까지 있어요. 세율이. 그래서 6%부터 45%까지 있다라는 거. 그거는 뒤에서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내시는 분들이 현재는 45% 냅니다. 작은 건 아니에요. 45%면 막말로 100만 원 벌어서 얼마 세금 내는 거예요? 45만 원. 근데 100만 원으로 봤을 때는 남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기 45% 정도 되려면은요. 한 3억, 2, 3억은 넘어야 돼요. 연봉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봉으로 2억, 3억 넘는 사람이 1%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사람들이 댓글에다 막 몇만 명이 욕을 써요. 이놈의 나라에서 세금 떼어가려고 그런다고. 알바를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적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은근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352페이지 넘어오세요. 그래서 요건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52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종합소득의 구체적인 방법에 판정 대상 금액 2천만 원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그 일명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융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자하고 배당 이야기 하거든요. 요건 이제 2천만 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합해서 세금 내셔야 되고요. 2천만 원이 안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14% 있죠? 그것만 내시면 되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근데 2천만 원이면 이자율 10%라고 잡으면은요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으시면 돼요. 꿈 같은 얘기죠. 여기에서 2천만 원 넘기 쉽지 않습니다. 이자나 배당으로 해서. 그러려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몇 억은 있어야 넘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은 14%라는 거. 넘을 일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354페이지 사업소득.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사업소득이라고 있는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계속적, 반복적. 사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셔야 돼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과세 제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제외 사업은 말 그대로 뭐 안 내시는 거예요? 세금 안 내시는 거. 그거를 이제 과세 제외 사업이라고 하는데 농업 안 내요. 당연히 농업 안 내야 되겠죠. 왜냐면 농업분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도 그쪽에 들어가긴 하지만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계실 때에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거든요. 가갖고 고추 따주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허리 부러져요. 하루도 필요 없어요. 한 두세 시간? 한두 시간만 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게 저는 놀러 가서 딴 거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인부를 부리는 거랑은 또 달라요. 인부를 부릴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얄짤 없어요. 쉬긴 어딜 쉬어요. 돈 줬는데. 진짜
쭈그려 갖고 앉아 갖고 그거 따면 허리 부러져요. 진짜 부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거기에다 안 했었던 사람들이 하면 요령도 없잖아요, 또. 그래서 아까 밥 먹으면서 잠깐 대화했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지? 딸 사람이 없대요. 예, 뭔가 이렇게 농사 지었으니까 캐거나 따야 되잖아요. 예, 사람이 없대요. 왜냐면 과거에는 외국인 노동자라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도 없잖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들어오는 인원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문제라고 이야기 아까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그래서 연구개발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제외 대상인데 돈 받고 연구개발하는 건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한때 요거 난리였었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유치원한테 난리였었잖아요. 한번. 네, 한 8년 전인가? 7년 전에. 네, 유치원 3법 하면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뭐 자기들은 세금 낸다. 난리 쳤죠. 근데 안 내요. 여기 보시면. 네. 그러니까 세금들을 내긴 하죠. 근데 진짜 큰 덩어리들은 제외거든요. 왜냐면 어린이들 중요하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뭐 돈도 벌긴 하지만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죠. 그 지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세금을 뭐 해줄 수도 있죠. 깎아주거나 안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업소득 안 내요. 그 다음에 학교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뭐냐면 회사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아예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삼성.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SDS인가 교육하는 그 학원이 있어요. 그 삼성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이걸 한번 했었어요. 뭐를 했냐면은 요즘 프로그래밍 난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노동부하고 손잡고 프로그래밍 반을 오픈을 해서 우수한 인재는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한 반에 1명 내지 2명 정도 채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난리 났죠. 왜냐면 거기 들어가서 뼈 빠지게 잘하면 들어가기 힘든 삼성에 뭐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죠. 맞잖아요. 노력만 한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아마 꽤 높았을걸요. 경쟁률이. 면접 보고 다 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노인학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보건 및 사회복지업, 노인장기 요양법에 따른 노인장기 요양사업들 있죠. 어르신들 관련된 거. 거기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겠다. 왜냐면 이런 혜택이 없으면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세금적인 혜택을 주면은 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어르신들 관련돼서 돈 꽤 벌어요. 거기 사장님들은. 저 아는 형도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돈 꽤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된대요. 묶여 있어야 된대요. 네. 거기에서 며칠 이상 이렇게 비우면 안 된대요. 자리를. 네. 일반적인 곳은 비우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그 형도 외부 일을 거의 못 보고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연락 왔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연락 안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금은 세금 냅니다. 네, 이게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현재는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기타소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금이라는 건 한 번 받고 대부분 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아니야.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냈는데 국세청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무슨 소송을 걸었냐면 너네 이거 기타소득 아니야. 사업소득이야. 그러니까 세금 더 내. 이렇게 해갖고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국가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계약금을 받으려면 네가 이쪽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돼. 그리고 그 활동을 해서 너가 잘 나가야 돼. 그래야 계약금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야. 그래서 너네는 사업소득이야. 근데 연예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이거 일시적으로 받고 땡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 근데 이게 왜 붙었냐면 과거에 기타 소득은 20% 냈거든요. 근데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였어요. 그러면 20% 내던 걸 몇 프로 내야 돼요? 40을 내야 돼요. 그럼 몇 배 내는 거예요? 2배. 그래갖고 막 변호사를 써갖고 몇몇 연예인들이 국세청하고 붙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연예인들이 졌으니까 여기 나오겠죠? 연예인들이 이겼으면 기타 소득 쪽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355페이지 보시면 과거에는 부동산 쪽은 따로 있었거든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그래서 과거에는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소득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이쪽도 지금은 사업소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에 35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지역권, 지상권은 부동산의 권리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익사업과 355페이지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은 뭘로 처리한대요? 기타소득. 근데 제가 이거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은요. 끝에가 권으로 끝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의 반 이상은 기타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이다? 기타소득이다.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90%. 90% 정답이 기타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또 보시면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의 처분이익.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하기 위해서 뭐 건물도 살 수 있고 토지도 살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양도소득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대표적으로 기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장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팔고 이익이 나면은 이제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거. 이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하고 뭐요?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양도소득이 돼서 양도소득 쪽으로 가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무슨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장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뭐 이런 경우죠. 100만원짜리를 150만원에 팔았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50만원 이익 난 거에 대해서 뭐를 내셔야 된다?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거기 위에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저소득이신 분.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이더라도 많이 버시는 분이 계시고 적게 버시는 분이 있죠. 이거는 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얼마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자, 얼마 이하는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왜 나누어 놨냐면 얘를 작성하려면은요 돈이 들어가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기할 줄 알아요? 장부 만들 줄 모르죠. 그 대부분 업체한테 뭐 하죠? 맡기죠. 맡기면 뭐 들어가요? 돈 들어가. 근데 저소득층인 그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너네 장부 만들어 갖고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편장부라 그래서 요거는 작성하는 거 되게 쉬워요. 1월 10날 식대 얼마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는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이제 저소득자이신 분들. 왜냐면 저소득자여도 먹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나오면 고소득자라고 보시면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나오면 저소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얼마냐는 안 물어봐요. 저도 그거 못 외워요. 너무 여러 가지라. 궁금하시면 네이버에다가 간편장부 대상자 치시면 그 표 있어요. 그 표에 보시면 어느 업종은 얼마 이상이 복식부기 의무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업종별로 쭉 정리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저희 시험에선 그런 거는 안 냅니다.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잘 냈었는데 요즘엔 좀 안 내는 게 요 파트예요. 어떤 파트냐면은 비과세 사업소득. 예전엔 좀 잘 냈는데 요즘엔 잘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논밭의 임대소득.
예, 우리 그 농사 지으려면 논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논밭도 다 돈이죠. 그래서 논밭이 없는 분들은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농축수 임산물은 소중하잖아요. 예. 앞으로 아마 저런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내려와서 농사 지으면 더 줄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주택의 임대소득. 그래서 이거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전화 오셨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전화 왔냐면 최근에 부모님 살던 집을 파셨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에서 맨날 세금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난리 쳤잖아요. 전화 와갖고 집 팔았는데 세금 얼마 내야 되냐? 안 내셔도 돼요. 왜냐면 대부분 일반 서민들은 1주택 소유자예요. 맞죠? 근데 거기 일반 주택 보시면 옆에 비과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고가 주택 있잖아요. 고가 주택은 시가 9억 원 초과예요. 그러니까 기준 금액이 9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 9억이면은 비싼 집이에요. 인천에 9억 넣는 집 몇 프로 안 돼요. 맞죠? 예. 요즘 새 집 지어도 웬만하면 한 4, 5억 왔다 갔다는 하지만 9억까지는 나오는 집 인천에 많지 않아요. 송도 가면은 있긴 있을 거예요. 9억 넘는 집들이. 예. 근데 일반적으로 9억 넘는 집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9억 넘는 집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 말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5억짜리 집을 한 채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1억짜리 집을 세 채 갖고 있어. 그러면 1억짜리 집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페널티가 커요. 왜요? 다주택자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왜 5억짜리 집보다 1억짜리 세 개 합친 게 더 페널티가 심하냐? 근데 그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다주택자라 그래요. 원래 한 가구당 집은 몇 개만 있으면 되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는데. 근데 왜 두세 채가 필요하냐? 그래서 법에서는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뭐를 많이 냅시다? 세금을 많이 냅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주택 소유자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3주택 소유에도 뭐 내셔야 돼요? 세금을 당연히 납부하셔야 되겠죠. 네, 그 내용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1가구 1주택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워낙에 TV에서 막 세금 많이 낸다, 지금 팔면 큰일이다, 막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가정들이고 1가구 1주택이면 그런 거 1도 안 건드려도 돼요. 네, 근데 TV에서 이제 항상 그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부풀려서 일반화 시키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집 팔면 세금 많이 내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한 집에서 3년 이상은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네, 실거주 요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집만 갖고 있고 임대만 줬어. 그러면은 과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 요건까지 채우셔야 안전해요. 그래서 몇 년 이상은 사셔야 돼요? 3년 이상. 근데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집을 사서 한 달 만에 팔아? 그럼 그거는 약간 의심스러운 거죠. 저건 살려고 산 게 아니야. 뭐 하려고 산 거예요? 돈 벌려고 산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356페이지 나에 보시면 주택수의 계산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 합산이에요. 주택수는 일반적으로. 주택수는 뭐 합산이라고요? 부부 합산. 그래서 이혼하시는 거예요. 세금 덜 내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일명 위장이혼.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농가부업소득 밑에 보시면 우리 과거에 농가들 보면은 농사 짓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농사 짓고 나서 겨울에 놀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업소득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선 세금을 덜 걷거나 안 걷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소 50마리 이내, 돼지는 700마리 이내, 닭하고 오리는 15,000마리 이내로 사육을 하시면 세금 안 내셔도 돼요. 돼지 700마리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건데. 예, 소 50마리여도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 잡으면 5억이에요. 그 다음에 일외의 소득으로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전통주. 그래서 전통주 제조소득도 거기 보시면은요. 농어촌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 얼마요? 1,200만 원 이하. 근데 1,200만 원 넘으면은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전통주를 살리려면 제대로 살리든가. 전통 찾으시면서.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57페이지. 근데 요즘에는 비과세는 잘 안 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357페이지 위에 보시면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그 다음에 무슨 소득이요? 양도소득인데 600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조림 기간이라는 게 이 나무를 키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5년 이상 키운 거를 잘라서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는 뭐 하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근데 5년 전에 잘라서 팔았으면 세금 내라. 그 다음에 자연님, 조림한 거 말고, 조림은 우리가 임의로 키운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냅뒀는데 얘네들이 컸어. 이것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세금 내셔야 돼. 그래서 우리 길거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저것도 한 그루당 몇십만 원인가? 한 돈백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들 지을 때 보면은 막 나무들 막 왕창 갖다가 심잖아요. 그것만 해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돼요. 어느 정도 대단지면. 나무값 절대 싸지 않아요. 나무값도 비싼 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다음에 법에 정한 작물 재배업,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건 10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어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밑에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3%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명 사업소득의 인적 용역이라고 하는데 몇 프로예요? 3%. 일명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요? 프리랜서들이 대부분 3%를 많이 띱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프리랜서 생활을 한 4, 5년? 한 5, 6년 했구나. 했는데 프리랜서가 돈은 잘 법니다. 대신 전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이 많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단점은 하나 있어요. 4대 보험 안 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대 보험 안 떼니까 더 돈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재는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대 보험 내는 게 더 좋아요. 맞죠? 왜냐면 프리랜서가 만약에 4대 보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우리 4대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어요. 이거 잘못해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면 돈 더 많이 내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하도 이제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페널티를 주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봐요. 근데 지역 가입자는 재산 플러스 소득으로 봐요. 네, 그래서 지역 가입자가 더 많이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직장은 반반씩 내잖아요. 얘는 100% 내가 다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4대 보험은 계속 꾸준히 듣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특히 저것 때문에 그래요. 연금하고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래 부으면 오래 부을수록 내가 받는 혜택들이 어떻죠? 더 커지잖아요. 연금도 오래 부으면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연금 관련돼서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나중에 저기 어르신들 되면요 욕 못할걸요? 대부분 욕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지 어르신들은 연금에 대해서 자식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예, 연금이 자식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내 자식은 내 돈을 뺏어가는데 연금은 나한테 계속 예, 정해진 날짜에 뭐를 줘요? 돈을 줘요. 실제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연금이 우리 자식보다 좋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꽤 오래 일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대화해보면 어르신 중에 그 초반에는 연금 말고 일시금으로 달라 그러면 일시금으로도 줬거든요.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다 후회해요. 왜냐면 목돈이 생기면 자녀가 오든 내가 쓰든 쓰잖아요. 근데 매달 조금씩 받으면 그 안에서만 쓰잖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부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을 거. 근데 일시금으로도 받는 이유는 솔직히 큰 금액이 더 좋잖아요. 짜잘하게 여러 번 들어오는 것보다 큰 거 한 방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4대 보험은 되도록이면 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갈 수 있다, 직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프리랜서보다는 직장이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프리랜서 생활을 했지만 저는 한 달짜리 프리랜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한 달 후에 끝나요. 예. 그 다음 수업이 있으면 출근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수업이 없으면 한 달 동안 노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평균 1년에 10달 일하고 2달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버는 거보다 그때 10달 번 게 더 많아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실제 그랬었어요. 저도 뭐 그때 바짝 벌었죠. 그때 남 부럽다라기보다는 내 나이 또래 20대 후반에 그래도 최소 350씩은 찍혔으니까 매달. 네. 그러면 1년에 한 4천 이상은 벌었죠. 통장에 찍히는 것만. 그 정도 벌었었죠. 근데 이제 2달 놀 때 이제 우리 조카가 웃겼었죠. 조카랑 이제 어머님이 조카 봐줄 때였었는데 한 번은 제가 좀 집에 있으면 완전 컨츄리하게 있거든요. 그 노란색 깔깔이에다가 추리링 그 헐렁한 거 그거 입고 있었더니 조카가 오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큰아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 통장에 그때도 몇 천만 원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큰아빠 괜찮아. 큰아빠 그냥 한 달 동안 놀고 있는 거야. 일이 잠깐 없어서 괜찮아. 큰아빠 이러다 또 일 나갈 거야. 그랬더니 와갖고 주머니에다 1,000원짜리를 이렇게 넣어주고 갔어. 그래갖고 근데 참고로 저도 걔한테 쓴 돈이 꽤 돼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엔 이제 월화수목금토 일을 다 일했거든요. 네. 바쁠 때에는 월화수목금토 일을 다 일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집안 행사가 뭐가 있으면 못 가요. 일하느라.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동생한테 돈 주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초반에 뭐 티몬 쿠팡 이런 거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쿠폰 같은 거 왕창 사갖고 가서 먹으라고 나는 시간 없어서 못 먹으니까 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엄청 사줬죠. 초반에. 근데 어쨌든 그때 좀 짠했어요. 갑자기 오더니 큰아빠 1,000원 주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고 와갖고 막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그래서 그 3%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358페이지 요것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사업소득세도 연말정산을 해요. 근데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험 모집인, 그 다음에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음료품 뭐요? 배달 요런 분들 중에서 소득이 작으신 분. 거기 보시면 가로에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써 있잖아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뭐가 작으신 분이라고요? 소득이 작으신 분.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보험 모집인은 누구신지 아시죠? 네, 방문 판매원,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일명 반판하는 거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이제 음료품 배달원은 저분 생각하시면 돼요. 야쿠르트 아줌마. 대표적인 음료품 배달원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아시죠? 야쿠르트 아줌마는 사업자 아닙니다. 사업자 아니고 뭐예요? 근로자 아니에요. 사업자예요. 야쿠르트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연말정산이 나오거든요. 연말정산은 대부분 무슨 소득자하고 관련성이 높은 거예요? 근로소득자하고 관련성이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근로소득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근데 결론은 그냥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급.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과급 많이 나올 때에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만큼 나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1년치 연봉도 높지만 거기에다가 성과급까지 하면은 엄청 많이 갖고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즘 삼성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거기 직원분들이 성과급 적다고 투덜투덜 대고 있다. 네. 바깥에서는 욕하겠지만 또 그 안에서는 또 작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뭐 서로 다 케바케니까.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 그래서 인정상여. 그 다음에 퇴직하면은 퇴직금을 받는데 그 퇴직금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없는데 받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근로소득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근로를 뭐 한 거죠?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직금만 받는데 뭐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 퇴직금 플러스로 해서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저기 대장동처럼 뭔가 이렇게 더 받았어. 그럼 그것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퇴직소득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적으로 밀어 넣어요. 왜냐면 이거는 퇴직금은 아니야. 근데 퇴직금처럼은 줬어.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근로소득으로 봐버려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 여기에서 볼만한 거는 잠시만요. 적어봐야 되는구나. 거기 저기 좀 볼게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에서 3번 잘 봐두세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회사 가면은 회사에서 사택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어쨌든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빌려 아니면 집을 사. 그러면 다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택 제공 받으면 돈 들어갈 게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그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출하는 보험료.
예, 요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보험 다 들어가 있어요. 수업 끝날 때까지.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업 오셨다가 여기에서 뭐 넘어져서 다쳤어.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개인 보험도 받으실 수 있고 학원에서도 보험을 다 들어놔요. 노동부에서 보험을 안 들면 허가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다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게 저희 과목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설마 뭐 컴퓨터 하다가 뭐 컴퓨터로 누가 때리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기계 만지는 직업 전문 학교들 많잖아요.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긴대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기계는. 거기에다 또 대부분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초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못해갖고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에서는요, 이런 직업 전문학교 관련된 보험 가입 안 받는 데도 있어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다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거의 다치는 사람 없어요. 네. 설마 뭐 컴퓨터 키보드 치다가 뭐 여기에 끼어갖고 뭐 손가락에 뭐 흠집이 나겠어요? 네. 마우스가 뭐 지가 살아나갖고 나를 때릴 일도 없고. 네. 근데 넘어져서 다친 경우는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 특히 이제 겨울에 눈 올 때, 그럴 땐 좀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일반적인 거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360페이지. 거기 위에 보시면 3번에 근로소득으로 안 보는 것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경조금, 우리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을 때 뭐 보내죠? 경조금 보내죠. 그래서 그 경조금 관련돼서는 뭐가 아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근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예요. 이게 과거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그때 30만 원인가 그랬어요. 3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30만 원 넘으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얼마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정답이 30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직원이 결혼한데 1,000만 원을 회사에서 주네? 이상하죠? 네. 그러면 그건 사회 통념상 범위를 뭐 한 거예요? 넘긴 거예요. 근데 직원이 결혼한데 10만 원 냈어. 회사에서. 안 이상하죠? 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50만 원이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글적글적 되는 거죠. 100만 원이래. 쟨 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 30만 원까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쨌든 30만 원으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친척 형 결혼할 때 그 형이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 가르치다 보니까 맨날 돈 받고 있어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 이제 그만 받고 싶은데 이제 한 명만 더 하면 어쨌든 친척들은 끝인데 다 장가 시집 갔으니까 이제 한 애만 더 하면 돼요. 한 놈은 2번 간 놈 있거든요. 근데 또 이놈의 새끼는 또 부산에서 결혼식을 안 해. 부산 가서도 받았잖아요. 안 갈라 그랬는데 동생은 일 가야 돼서 못 가고 어머니는 또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엄마랑 둘이서 관광버스 얻어 타고 갔다 왔죠. 가갖고 또 거기서 또 돈 받고 있고. 근데 돈 받기 싫은 게 뭐냐면 안 맞아요. 간혹가다 1, 2만 원씩 벼. 예. 그럼 그냥 던져주고 몰라요 나 1, 2만 원. 그리고 그냥 던져주고 가요. 아니 금액 같은 거 다 적고 하는데 나중에 쫙 세다 보면 1, 2만 원이 빌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웬만하면 딱 맞는데. 예.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옛날부터 했었을 때 봉투에다 얼마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얼마 적고 그 다음에 돈 쫙 모아놨다가 쫙 맞추는데 간혹가다 1, 2만 원씩 안 맞더라고요. 속으로 그러죠. 내가 갖고 갔나? 난 100원도 안 갖고 갔는데? 내가 갖고 갔으면 덜 억울하기도 하지. 그 다음에 거기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동그라미 1번 잘 봐주세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서 요건 나중에 시험 연습하실 때 많이 보실 거예요. 자가운전 보조금.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조건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자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실 때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집을 공동명의 하는 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차도 공동명의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차도 공동명의면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면은 내 거이면서 배우자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회사 뭐에 쓰셔야 돼요? 업무에.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보실 거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0만원까지 한도예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국가에서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세요?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 업무 관련 본인의 교육비 부담금. 그래서 회사 다니시면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학교를 가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교육받는 곳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실 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1번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일 때, 그 다음에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그 6개월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 근무 기간 이내에 그만두면은 교육비를 반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요거 왜 있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업무와 당연히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전혀 엉뚱한 거 공부하는데 지원을 해줘. 그러면 이 사람 잘못하면 이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실비를 지급한다, 아니면 뭐 교육비의 50%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과거에 한 분이 야간 수업할 때 강남에서 일을 하세요. 주안에 사시는데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세요. 그 회사에서 4시에 끝내줘요. 교육 들으라고. 그리고 교육비 100% 지원. 근데 이제 그분도 머리를 쓰신 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국가에서 지원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는 안 한 거죠, 회사에다가. 그리고 지원 나온 건 자기가 받고 회사에다가 또 내린 거 또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됐었던 거죠. 근데 좀 힘들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의 좀 차이점이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결혼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수업 끝나고 가서 육아해야 되잖아요. 새벽 1시인가 새벽 2시에 잔다 그러더라고요, 평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수업이 끝나면 10시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거의 11시예요. 야간반 같은 경우에. 11시에 가갖고 애들 뭐 케어도 해야 되고, 자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일 준비물 같은 거 준비해줘야 되고, 뭐 본인 정비하고 그러면 거의 1~2시 돼요. 그래서 야간 수업 듣는 게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쉬운 건 아니지만 조금 여유 있을 때 배워놓는 게 뒤에 나중에 배워야지 보다는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마음이 급해지면 몸도 급해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이거 왜 나왔냐면은요,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패션 회사였거든요. 패션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을, 좀 유능한 직원이에요. 그리고 얘를 찍어갖고 프랑스에 2년 동안의 교육을 보냈어요. 얘가 이제 2년이 됐어. 국내로 왔는데 우리 회사로 안 하고 딴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스카우트 돼서. 그때 이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게 초반 얘기니까. 그때 난리도 아니었었죠. 왜냐면 우리는 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였잖아요. 네. 근데 저 회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래? 그러면 너네가 교육비로 준 거 우리가 줄게.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에요. 6개월 넘게 교육시키면 기간을 두든가 아니면 그 안에 그만두면은 교육비라도 뭐 해라? 뱉어내라.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손해기는 하죠. 왜냐면 시간 들이고 공 들인 게 더 있을 거니까. 근데 손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돈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교육시키는데 1억 들어갔대. 2년 교육시키는데. 그럼 상대방 회사에서 상대방 회사한테 1억 주는 게 낫잖아요. 왜요? 2년 동안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래서 요건 좀 약하기는 해요. 원래 이러면 한 2배 내지 3배 받아야 되는데. 맞죠? 계약도 잘못되면, 부동산 계약도 잘못되면 2배 받는데. 이건 시간까지 하면 한 4배 받아야죠. 근데 어쨌든 이런 규정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그래서 우리 식대 봤습니다. 이거는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한 달에 10만원 갖고는요. 20일 동안 밥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진짜 아주 싼 데를 찾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지금 김치찌개도 7,000원, 8,000원 하는 시대잖아요. 예. 근데 아직은 월 10만 원이에요, 식대는. 근데 이제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 내에서 식당 있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거는 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만 받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돈만 받으면 비과세고 밥도 주고 돈도 주네. 그러면 돈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밥도 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나만 하란 얘기예요. 밥 줄 거면 밥만 주고 돈 줄 거면 돈만 주고 둘 다 하면은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명 육아수당이라고 하는데 거기 출산 및 보육비라고 있죠. 요거 육아수당이라고 하고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몇 세 이하 자녀요? 6세 이하 자녀.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 10만원까지만 해줘요. 그리고 만 6세면은 딱 저겁니다. 뭐냐면은 만 6세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만 6세예요. 그 다음에 배상금, 보상금 또는 위자료. 그 다음에 국외 등 근로소득. 그래서 외국 나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양어선 배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은 3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아니면 외국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왜냐면 힘드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돈 많이 받아도 돼요. 맞죠? 네, 뱃일 되게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배 타십시오. 돈 일반적으로 꽤 법니다. 제가 알기로 못해도 월 500 이상은 벌어요. 그 대신 사람 꼴이 말이 아닌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저 아시는 분도 한 3개월 타고 왔는데 진짜 뱃사람처럼 돼서 왔더라고요. 예, 후질그리 돼갖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맨날 이것만 하니까 올리고 내리고 먹고 올리고 내리고 먹고. 근데 돈은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못하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외국 나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 벌어요? 100만 원 벌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62페이지부터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이론 끝나요. 내일 이론 끝내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실기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